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월 유기설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회가 8월 달에는 이제 비회기 중에 있으니까 8월 15일까지 이때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8월 16일 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찌됐든 회기 중이 될지 비회기 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8월 중에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뭐로 치느냐? 두 가지. 하나는 쌍방울과 협잡을 한 불법 대북 송금, 이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요, 원래 자연 녹지였던 것이 4단계 점프해가지고 준주거지가 돼서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개발한 민간업자에게 3천억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용도가 4단계 점프를 할 때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김인섭이 갑자기 그 시행사한테 들어간 다음에 토지 허가가 쫙 정말 한순간에 나버렸거든요. 그때 김인섭이 요구한 돈이 200억인데 그 시행사한테, 그때 그 시행사 대표가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절반은 이재명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냈다가 불체포 특권이 부결됐잖아요. 그건 대장동 건, 성남 FC 건. 이번에는 이제 그 똑같은 안을 가지고 국회에 또 체포 동의안 이 표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대북 불법 송금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걸 가지고 이 둘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언제? 빠르면 이번 주에. 아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한번 할 겁니다. 소환을 해서 뭐 또 이 서류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가름합니다 하든, 또는 문말 족족이 다 모른다 아니다 부인을 하든, 그건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그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기 이전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 검사가 대면해서 물어보는 것, 그게 지나고 나면 다음 주 8월 16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8월 유기설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추석 후에 10월에 퇴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퇴진해도 괜찮은데 왜 10월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은 좀 앞뒤로 형용모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진다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죽는다고 민주당도 죽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민주당 내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나도 죽고 민주당도 죽다니. 내가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건데요. 내가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이재명은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네가 8월 달에 죽으면 10월 달에 민주당은 소생의 기회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8월 말고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그 대표를 그럼 누구로 하느냐? 뭐 김두관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본인은 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3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9%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러면 꾸릴 때 누구한테 지휘봉을 넘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인물로 우상호, 김부겸 두 사람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그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그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이 만나서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저녁밥 먹었잖아요. 4명이 앉아서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윤영찬이 앉아 있고, 제가 왜 상석이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대표 쪽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이재명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4사람이 있는데 그 서로 뭐 좋은 얘기하고 헤어진 것 같이 그렇게 1차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제 그 주말을 통해서 양 진영에 있는 사람의 속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저 자리에서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개딸 문제였습니다. 개딸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현 대표를 향해서 개딸들 입 좀 다물게 해라. 개딸들 단속 좀 해라. 그거를 제명인의 마을, 그 개딸들이 모여있는 그곳, 이장이 이재명이잖아요. 이장이 좀 나서라. 이 대표가 좀 나서라. 그걸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즉시 중단. 개딸들이 이재명과 친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박이라고 부르잖아요.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 겉은 민주당인 같은데 속은 국내임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명계를 욕하고 있는데 그따위 말 좀 당장 그만두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즉시 중단.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행동이 굼떴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랬더니 거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된다. 저도 개딸들을 자제를 시키고 좀 달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제 말도 잘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치 선배, 당대표 선배 그 앞에서 어떻게 아유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서 말하겠지요. 노력은 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내 지지 기반인데 내 콘크리트인데 그게 그부 나부 지금 거기 그냥 콘크리트를 다 해체시키라고? 아이고 안 됩니다 형님.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대표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다는데 사실은 이런 밥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온 건 매우 강한 톤으로 이낙연이 이재명한테 압박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재명이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2개의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탄압, 당의 탄압. 이낙연은 혁신,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이재명이 요구하는 바의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친문계, 친낙계 이 사람들의 원심력 밖으로 튕겨쳐 나가려고 하는 이 힘, 발언 이걸 좀 제발 중단해 주십시오. 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주십시오. 이게 단합입니다. 아유 형님, 이낙연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이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낙연 형님은 이제 언론에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낙계 좌장들 30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내 밑으로 와가지고 정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합을 해칩니다. 이거거든요. 단합. 반면에 이낙연은 혁신, 도덕성 회복, 신뢰 회복. 도덕성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혁신의 요점은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사퇴. 그래,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늦기 전에 물러나 달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이런 의미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동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헤어졌다.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발표문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헤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